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잊을 수 없는 해죠.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국제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쳤던 그날의 기록, 오늘 저와 함께 생생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서대로 IMF 위기를 한번 탈탈 털어볼 겁니다. 모든 게 좋아 보였던 90년대 경제의 그늘부터 시작해서요. 위기가 터진 결정적인 원인,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극복 과정과 그 교훈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 1990년대의 한국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경제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5%였어요. 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최정점에 달했던 아주 화려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1996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드디어 가입한 거죠. 이게 그냥 가입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와, 한국 대단하다. 이제 진짜 선진국이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에 취했던 때죠. 교수님, 그렇게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선진국 됐다고 다들 그렇게 기뻐했는데 딱 1년 만에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잔치에 가려져서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실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닥친 외환 위기는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우리 경제 내부의 약한 부분과 외부에서 몰아친 강력한 태풍이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에 딱 만나버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를 흔들었던 그 외부의 태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으로 쫙 번져나갑니다. 당시 아시아 경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아시아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똥이 결국 우리한테까지 튄 거죠. 하지만 외부 충격만으로 나라가 무너지진 않아요.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과도한 빚 문제였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부채 자본 비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1997년에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이 500%를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돈이 100원 있으면 빚이 500원이나 됐다는 소리예요. 상상이 가세요? 마치 영화 속 헐크처럼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힘이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빚이라는 분노에서 나온 거였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죠. 네? 518.9%요? 와, 아니 어떻게 빚이 저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행들은 도대체 뭘 한 거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땐 다들 성장에 미쳐 있었어요. 기업들은 일단 벌리고 보자 식으로 마구잡이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고 금융기관들은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모두가 달콤한 꿈에 취해서 바로 앞에 있는 위험을 못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내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금고, 즉 외환보유고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우리가 가진 달러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전체 빚도 문제였지만 진짜 심각했던 건 이 파란색 막대, 바로 단기 외채입니다. 이게 뭐냐면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아주 급한 빚이에요. 근데 이 급한 빚의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건 외국인들이 야, 당장 돈 갚아 라고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결정타입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당장 쓸 수 있는 달러, 이걸 가용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과 73억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 돈이 얼마나 적은 거냐면 당시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물건 수입하는 데 드는 돈도 안 됐어요. 정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달러가 바닥나자 결국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가 부도, 즉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바로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이 그래프가 당시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평온하던 환율이 11월, 12월에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는 거 보이시죠? 800원대이던 환율이 한때 2,000원 가까이 폭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돈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수님, 근데 IMF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돈 빌려주는 은행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IMF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무서운 의사라고 할 수 있죠. 환자, 즉 국가가 쓰러졌을 때 긴급 수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그 대가로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는 처방을 내리는 곳이죠.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바로 그날입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우리는 그들의 혹독한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IMF가 내민 처방전은 정말 뼈 아팠습니다. 크게 4가지였는데요. 첫째, 고금리 정책. 금리를 연 30% 수준까지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자가 높으니까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돈을 맡기게 하려는 의도였죠. 둘째, 기업 못 금융 구조 조정. 빚더미 앉은 부실 기업과 은행들을 아주 과감하게 문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동시장 유연화. 이때부터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정리해고가 쉬워졌죠. 이 처방 하나하나가 결국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이 막대 그래프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전까지 5% 넘게 성장하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6.9%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처음 겪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이 숫자 하나에 정말 수많은 가정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훨씬 빠른 2001년 8월에 우리는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과도한 빚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 둘째, 튼튼한 외환보유고가 바로 우리 경제의 방파제라는 것.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우리가 위기를 겪었던 원인을 정확히 되짚는 교훈들이죠. 위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청진기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IMF 위기를 들여다본 것도 바로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함께 진단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1997년의 그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또 다가올지 모를 위기에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국제경제학 어렵죠. 하지만 조금만 참고 저랑 같이 가다 보면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경제학 장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